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한문을 이렇게 오늘 하는 자리가 아니고 현대에 쓰이는 한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한자들을 이렇게 풀어보면 우리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쓰는 우리나라 말에 여러 가지 한자들을 풀어보면은 그 한자들을 통해서 우리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말들이 한 85% 정도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국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자라 그러면 이 두 팔을 벌리고 크게 서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큰 대자, 크다는 뜻으로서 큰 대라고 합니다. 한자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재미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자는, 이 글자는 해돋을 간자라 그럽니다. 아침에 해돋는 모습입니다. 이 태양입니다. 해돋는 모습이 반짝반짝 반짝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개는 생략이 되고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돋는 모습을 뜻한다 그래서 해돋을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우리가 해돋을 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들어갈게. 옆에 들어갈 글자가 다룬 가죽 위라고 합니다. 다룬 가죽. 이 글자는 이제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사냥하던 우리 백두산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자, 호랑이 머리입니다. 자, 호랑이 지금 가죽 잡아가지고 호랑이 가죽을 이렇게 이런 모습이 지금 이제 호랑이를 잡아서 가죽을 쓰기 위해서 이제 지금 말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걸 한자에서 손이라 합니다. 손에 칼을 잡고 이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손에 잡고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죽 피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세 글자입니다. 가죽 피, 1차 가공을 했을 때 가죽 혁이라고 합니다. 고쳐서 바로 잡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혁명한다 그래서 고쳐서 바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가죽을 무드질을 해가지고 다름질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죽 위라고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가죽 협작 2차 가공했을 때 2차 가공했을 때 이제 윗부분 머리 부분이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에 요거는 앞다리 부분, 요거는 몸통 부분, 그리고 요 뒷다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해서 이렇게 가죽 협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죽 협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 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고친다. 1차 가공 해가지고 한번 고쳤다 그래서 우리가 고친다. 그래서 혁명한다. 그런 뜻이고요. 고치협, 가죽협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번져가는 게 이게 머리와 앞다리 부분이고요. 여기 가운데 이제 몸통 부분이고, 요거는 뒷다리와 꼬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기름도 떼내고, 여기서는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그늘에서 말리는 장면이고, 이것은 이제 기름 좀 떼내고 손질 조금 해서 고쳐서 이 가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죽협, 고치협. 이것은 이제 다룬다. 마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옷을 해 입거나 모자를 만들고 할 때 옛날 사람들이 요즘은 나이를 있어가지고 선조들이 화학선조가 많아서 너무나도 간편한데 옛날에는 옷을 거의 가죽에서 짐승의 가죽에서 얻어쓸 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룬다. 다룬 가죽이라고 합니다. 다룬 가죽. 그래서 우리가 그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거나 모자를 만들고 옷을 만든 사람을 주로 우리가 갑바치라고 그러죠. 갑바치.
이 갓이라는 것은 가죽의 옛날 말입니다. 가죽. 그래서 이 지읒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갓이라고 합니다. 갓밭이. 그래서 가죽을 다루는 장의를 갓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룬 가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았을 때에 센 가죽을 손에 칼을 잡고 이렇게 벗겨내는 장면을 이제 가죽피라고 하고요. 1차 가공을 해가지고 고치는 걸 가죽형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다룬 가죽위. 이것은 이제 옷을 만들기 전에 뭔가 우리한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공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 여기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변형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룬 가죽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백두산 밑에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할문자로 우리 선조들이 많이 써왔던 생활 도구이자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과 이런 어떤 짐승의 가죽을 주로 잘 다루었던 그런 어떤 우리 민족들이고 우리 후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돋는 이게 이제 아침 해돋는 그 중국 쪽에서 보면 동쪽이거든요. 해돋는 아침에 동쪽에 거기 살면서 백두산에서 다룬 가죽을 데리고 사는 민족이다, 족속이다, 그런 뜻으로서 해돋는 동쪽에서 다룬 가죽을 잘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뜻에서 우리 민족의 어떤 특징들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는 자존감으로서 크다는 것으로 그레이터 썼고, 그다음 하는 우리 민족의 하는 일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 민구할 때 민자는요, 이것은 덮여 있다. 그래서 덮을명이라고 합니다. 한자에서 이렇게 조금 이쁘게 쓰죠. 덮을명, 덮는다. 덮을명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속으로 민간머리라고 합니다. 민간머리는 이걸 이제 간머리라고 하듯이, 사실 이것도 간머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을 붙일 때 간머리라고 하는데, 간머리가 아니고 이거는 집면이라고 합니다. 집을 뜻합니다. 부수에서 집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은 집집마다 돼지를 키우는 집이다. 그래서 집한자라고 그러죠. 이게 들어가면은 한자에서 모두 집을 뜻하고, 이게 뜻하면 한자에서 커버, 듣는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덮다라고 하는 이 덮을명에서 우리가 글자를 보면은 자, 이거 덮다는 뜻입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덮을명이 들어가가지고 된 글자가 크라운, 왕관이라고 그러죠. 이제 덮어 쓰는 겁니다. 덮어 쓰는데, 이거는 어떤 머리죠? 어떤 가는 우두머리가 덮어 쓰는 것으로서 어떤 가는 우두머리가 하나하나 법도에 맞게끔 이렇게 쓰는 것이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 쓰는 간이 있죠. 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왕관, 관자입니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토끼 토자입니다. 토끼가 덫에 걸려서 덫을 덮어 쓰고 있습니다. 토끼가 덫을 덮어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 글자가 원통할 원자입니다. 원통할 원자. 토끼가 덫을 덮어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쫓아다니는 산토끼가 이렇게 덫을 덮어 쓰고 있으니까 원통하다는 뜻으로서 이 덮다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 현대에서 쓰이고 있는 것들 대충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편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민자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민자는 자, 이래가지고 뿌리 십자가 들어갑니다. 자, 뿌리는 성씨, 여러 종류의 성씨를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뿌리에서 나온, 조상의 뿌리에서 나온 성씨니까. 그래서 온누리에 덮여 있는 여러 성씨들을 우리가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백승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글자가 정리가 돼가지고 오늘날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성씨입니다. 이 부분은 덮여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오늘날 우리가 쓰기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백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관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관은 우두머리가 법도에 맞게끔 쓰는 것이 가시고 관이다. 왕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이고요. 요거 우리가 어떤 미라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요 부분은 어진 발인이라 그럽니다. 어진 사람 발인이라는 어진 사람. 말하면 인자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는 어진 사람이 가장 어떤으로 존경한다는 뜻으로서 어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그래서 어떤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글자는 이 글자에 가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마디촌이라고 그러죠. 이 마디촌이라는 또 사실은 보면 손숫자에서 변형이 돼가지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6개 정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손을 뜻하는 뜻으로서 한자에 등장합니다. 이 6개 외에는 없습니다. 한자 전체를 통해서 다들 부수입니다. 손을 뜻하는 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여기입니다. 이거. 이 손이라는 뜻하는 건데 우리 사람 손에서 보면 이렇게 봐서 여기에 맥박이 띕니다. 이것은 맥박이 띄는 점입니다. 맥박이 띄는 것은 아주 규칙적으로 됩니다. 규칙적으로. 그래서 규칙적으로 뜬다 해가지고 규칙적이다. 그리고 법도에 맞게끔 뗀 데서 하여튼 이것이 나중에 한자에서 규칙. 법도로 쓰일 때 요 글자는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마디를 끊어서 만든다고 해가지고 마디라는 것으로도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쓸 때는 가장 흔하게 마디촌이라고 씁니다. 그럼 네 마디면 사촌이죠. 그래서 우리 사촌지가 이러면은 삼촌 할 때 이제 오늘날 가장 평범하게 쓰이는데 이것이 다른 글자들과 결합이 될 때는 규칙, 법도 이런 뜻으로서 결합이 되면서 글자들이 만들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면요. 그러면 여기에 법도자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절사자입니다. 흙인데 그 밑에 마디촌이 붙었네요. 이렇게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흙이라는 땅입니다. 그 땅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땅 위에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냐면은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규칙과 법도가 엄한 데가 어딥니까? 절입니다. 옛날 사찰에 법도는 아주 지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은 땅인데 거기에 법도와 규칙이 엄한 곳이 어디냐? 절입니다. 그래서 절사자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절에서 가장 흔하게 걸리는 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에서 가장 흔하게 스님들이 고생하는 병이 그것은요. 이게 말씀드렸죠. 병이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이제 병진음이라고 하는 부수 이름입니다. 병은 병인데 절에서 스님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스님들이 참선을 합니다. 그냥 오랫동안 앉아서 참선을 계속합니다. 그럼 오래 앉아있으면 가장 잘 걸리는 병이 보통 남자들한테 치질이죠. 치질 치자입니다. 병 중에서 절에서 오래 앉아서 있으면서 걸리는 병이 치질이다. 치질 치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글자를 봤을 때, 야 정말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구나 해서 많이 이렇게 하면서 놀라게 됐습니다. 치질 치자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덮었다는 것이 백승민하고 그리고 각관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토끼가 기가 이렇게 쫑긋해가지고 길고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끼가 지금 토끼 몸뚱아리입니다. 토끼 앞발은 짧죠. 토끼 뒷발은 깁니다. 토끼는 다른 짐승들은 다 꼬리가 긴데 유독 꼬리가 짧은 짐승이 네발 짐승 중에 토끼입니다. 그래서 토끼의 긴 귀가 있고 토끼 몸뚱아리가 있고 토끼의 짧은 앞발과 뒷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꼬리는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꼬리가 너무 짧다고. 그래서 이게 토끼 토자입니다. 이 토끼가 덫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기 생겼어요. 그래서 그 토끼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득이 꼬리를 잘라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면했죠. 이렇게 점이 없으면 면할 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제됐다. 네, 우리가 면탈했다. 이렇게 명피했다 할 때 면할 면자를 씁니다. 점이 있으면 토끼토, 점이 없으면 면할 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덮여 있다라는 뜻으로서 덮은 격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여러 성씨들이 온누리에 덮여서 있는 여러 성씨들을 백성이라고 합니다. 민자가 됐습니다. 그럼 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자는 이게 창화자입니다. 창입니다. 이렇게 찌른 전쟁에 있으면 찌른 창. 창인데 자, 창을 들고 구멍을 이건 이제 구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경일이 있으면 그게 좀 취약한 구멍이 있을 수 있죠. 창을 들고 구멍을 한결같이 혹시나 적군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여기서는 혹시나입니다. 쳐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구멍으로. 그래서 창을 들고 구멍을 한결같이 혹시나 쳐들어올까 싶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혹시 혹자입니다. 혹시 혹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 그러면 혹시 그리고 우리가 또 혹자 그리고 또 뭐 혹여 다 여기서 온 말들입니다. 혹시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maybe 추측도 있고 어쩌면 어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혹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혹시나 쳐들어올까 싶어서 이렇게 그 나라의 변방을 경계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하나의 단체가 국가, 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쳐들어올까 싶어서 둘레를 뺑 둘러 에워싸서 지키고 있는 나라에서 나라, 국이라고 하는 글자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나라 국자라고 나라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국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쳐들어올까 싶어서 한자에는 둥둥는 없습니다. 전부 다 각지입니다. 그래서 에워싸서 지키는 나라라는 뜻을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혹시 혹자에서 여기서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또 이 글자가 이렇게 또 발전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한테 이렇게 마음을 줄까 싶어서 그래서 혹시 넘어올까 싶어서 유혹합니다. 유혹하면 어지럽죠. 그래서 이게 마음심이 들어가면은 유혹할 혹 그리고 어지럽힌다 그래서 어지러울 혹이라고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한다, 매혹하다, 매혹적이다, 미혹한다 할 때 이 혹자를 이렇게 씁니다. 혹시라고 하는 이 뜻에서 마음심이 붙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이 글자는 우리나라 국호는 해돋는 동쪽에서 가죽옷을 해 입는 민족이다라는 뜻으로서 우리나라 한이 들어갔습니다. 이 백성민자는 온누리에 덮여 있는 여러 성씨들을 우리가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민. 나라 국자는 혹시 쳐들어올까 싶어서
이 국경을 에워싸서 지키는 그런 나라라는 뜻으로 나라국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한글로 쓰면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